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다. 낡은 대문들은 굳게 닫은 채 고요했다. 이른 새벽, 인기척 하나 없는 골목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 창문을 열고 시끄러워 하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짖는 소리는 뭔가 달랐다. 절박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살려달라는 비명 같은 울림이었다. 잠시 후 숨가쁜 외침이 골목을 갈랐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가 좀 나와봐요. 골목 한복판,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68세 윤정아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몸은 옆으로 꺾여 있었고 한쪽 팔은 어색하게 바닥을 짚고 있었다.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질려 있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허공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다. 그 옆에는 온몸이 흙과 빗물에 젖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작은 몸이 들릴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듯 할머니의 외투 소매를 이로 깊게 물고 있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듯 이빨 사이로 천이 미끄러질 때마다 다시 세게 깨물었다. 입가에는 피 섞인 거품이 조금씩 새어나왔다. 강아지의 몸 상태는 처참했다. 털은 흙과 빗물에 엉겨 붙어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 작은 몸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저 강아지 저 집게 아니야? 마침 쓰레기를 내놓으려 나온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골목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잠옷 차림에 덧신을 걸친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그때 뒤늦게 집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쓰러진 할머니보다 강아지를 먼저 보았다. 그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저것 좀 치워. 더러워 죽겠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처럼 들렸다. 그 말을 들은 이웃들 몇몇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강아지는 그 욕설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혼탁해진 눈으로 쓰러진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코가 힘겹게 벌렁거리며 할머니의 냄새를 맡으려 했다. 축 늘어진 꼬리는 바닥에 닿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순간에도 소매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결국 누군가가 강아지를 떼어놓았을 때 작은 입에서 찢어진 천 조각이 떨어졌다. 강아지는 그 천 조각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가는 방향을 향해 흐릿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강아지가 방금 어떠한 일을 해내는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골목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었다. 바닥에는 할머니의 신발 한 짝과 젖은 흙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강아지의 이름은 복실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건 할머니였다. 15년 전 재래시장 골목 한편에 버려진 박스 더미에서 그들은 처음 만났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할머니는 축 젖은 박스 사이에서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다. 숨 넘어가듯 약한 숨소리였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박스를 훑어보았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온몸을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털은 피부에 달라붙어 뼈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데다 버렸어?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집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뭐라 할지 뻔했다. 평생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개털이 날린다. 냄새난다. 시끄럽다. 온갖 잔소리가 쏟아질 게 뻔했다. 하지만 비에 젖어 파들파들 떠는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결국 할머니는 장바구니 한쪽에 손수건을 깔고 그 위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넣어 집으로 데려왔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 복실이야. 복 받을 복에 실할 실. 우리 집에 복 가져오라고. 온 동네가 버려진 개라고 부를 때 할머니만 우리 집 식구라고 불렀다. 복실아, 할미밖에 없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복실이는 작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꼬리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집 안에서 복실이는 늘 눈칫밥을 먹었다. 개털 날린다고 몇 번을 말해. 치우라니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서 거실까지 날아왔다. 복실이가 지나간 자리에 털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김없이 잔소리가 터졌다. 복실이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움츠렸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작아지려고 했었다. 손자 손녀들은 처음엔 복실이를 신기해했다. 강아지다 하며 달려와 안아보고 간식도 주고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강아지보다 재미있었으니까. 복실이가 다가가면 저리가 하고 밀쳐내기 일쑤였다. 엄마, 아빠도 싫다잖아. 나이 들어서 개 키우는 게 말이 돼? 아들의 말은 더 차가웠다. 말끝마다 나이 들어서 라는 단어가 붙었다. 나이 들어서 뭘 하냐? 나이 들어서 무슨 개냐? 나이 들어서 그냥 좀 쉬어.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만 달짝거렸다. 뭐라 대꾸하고 싶었지만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에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다. 밥상 위에는 가족들 반찬이 가득했다. 고기 반찬, 생선 반찬, 국, 찌개,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이었다. 하지만 부엌 한쪽 바닥에는 멸치째, 말라붙은 사료 몇 알이 전부인 날도 많았다. 아무도 복실이 밥그릇을 채워주지 않았다. 할머니가 챙기지 않으면 굶는 날이 태반이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먹으려던 국에 밥을 조금 더 말아 작은 그릇에 덜었다. 이것도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투덜거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복실이는 허겁지겁 먹다가도 중간중간 얼굴을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보곤 했다. 할머니 방 구석에는 낡은 털실 목도리가 걸려 있었다. 직접 짠 것이었다. 젊었을 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운 뜨개질 솜씨로 복실이 목에 딱 맞게 만든 것이었다. 빨간색과 노란색 줄무늬가 번갈아 들어간 약간 삐뚤빼뚤한 목도리. 복실이는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면 유난히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벽에는 색바랜 달력 한 장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몇 년 전 달력인데 할머니는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달력 한 칸에는 빨간 물펜으로 동그라미와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복실이 잃어버린 날. 3년 전 복실이가 일주일간 사라졌던 날이었다. 대문이 열린 틈을 타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동네 방네를 헤맸다.
전봇대마다 전단지도 붙이고 경로당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파출소에도 신고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개 한 마리 가지고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다. 결국 복실이는 동네 뒷산자락에서 상처 투성이 몸으로 돌아왔다. 어디선가 개들한테 물린 것 같았다.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안고 엉엉 울었다. 아무도 그 날짜를 기억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표시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진 날이었다. 잃어버릴 뻔한 가족을 되찾은 날. 복실이는 해가 갈수록 느려졌다. 뛰어다니던 다리는 걸음이 느릿느릿해졌고 짖는 소리도 예전만 못했다. 털에는 흰색이 섞여 들었고 눈가에는 눈곱이 자주 끼었다. 할머니는 그런 복실이를 볼 때마다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았다. 둘 다 늙어가고 있었다. 둘 다 이 집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복실아, 우리들이 늙어 빠진 식구끼리 의지하며 살자. 할머니가 복실이 등을 쓰다듬으며 말하면 복실이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듯이. 오늘부터 저게 밖에다 묶어. 비가 오락가락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을 울렸다. 둘러앉은 가족들의 움직임이 일순 멈췄다. 집안 냄새나는 것도 모르나? 사람이 사는 집이지. 여기가 개집이야. 할아버지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무릎이 쑤셔서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불만이 터진 것인지도 몰랐다. 할머니는 눈을 내리깔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해도 우리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어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할머니에게 복실이는 그냥 개가 아니었다. 자식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바쁘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남편마저 대화가 없는 이 집에서 복실이만이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존재였다. 늙으면 다 봐줘야 되나?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옆에 있던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는 일부러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무도 할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 침묵이 곧 동의였다. 내 말 안 들려? 밖에다 묶어. 그날 저녁 복실이는 텃밭 옆 앙상한 나무 기둥에 묶였다. 할머니가 직접 묶었다. 다른 사람 손에 거칠게 끌려나가느니 자신의 손으로 최대한 편한 자리를 찾아주고 싶었다. 나무 밑에 낡은 담요를 한 장 깔아두었다. 물그릇도 옆에 놓아주었다. 손이 떨려서 물이 반쯤 쏟아졌다. 복실아, 할미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복실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원망하는 눈빛도 없었다. 그저 할머니의 손등에 코를 부비며 가지 말라는 듯 소매를 살짝 물었다 놓았다. 할머니가 돌아서자 복실이가 낮게 낑낑거렸다. 할머니는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다시 데려올 것 같아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다. 나무 기둥 옆에는 지붕이 없었다. 나뭇잎 몇 장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복시리의 털이 젖기 시작했다. 처음엔 겉털만 젖다가 점점 속털까지 물이 스며들었다. 담요도 금세 축축해졌다. 복시리는 몸을 으꾸렸다. 최대한 작게 말아서 비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묶인 줄이 짧아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좁았다. 비는 어김없이 내렸다. 그래도 복시리는 집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불 켜진 창문이 보였다.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가끔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다. 복시리는 그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창문 틈으로 조심스레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복시리의 눈만 반짝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당장 뛰어나가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옆방에서는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다. 이 집에서 할머니 혼자 난리칠 수는 없었다. 조금만 버티자. 할미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날 밤 복시리는 밤새 비를 맞았다. 자정이 넘어가자 비가 더 세졌다. 복시리는 웅크린 채 눈만 깜빡였다. 집 쪽을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다시 집 쪽을 보았다. 한 번도 짖지 않았다.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버텼다. 새벽녘 비가 그쳤다. 복시리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다. 결국 담요 위에 그대로 엎드렸다. 동이 틀 무렵 복시리는 줄을 당겼다. 목에 채워진 부분이 낡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다. 몇 번 더 당기자 줄이 끊어졌다. 복시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골목 쪽으로 걸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골목 한가운데 깨진 뱃수로가 있는 쪽으로.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마당에 나왔을 때 복시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나무 기둥에는 끊어진 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복시라, 복시라.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골목을 서너 바퀴 돌았지만 복시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허전한 집 안에서 자꾸 창밖만 내다보았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 즈음부터 할머니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아침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숨이 가빠 자꾸 벽을 짚었다. 병원을 가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복시리를 찾는 게 더 급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법이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복시리를 부르며 집 근처를 서성였다. 복시라, 우리 아기 어디 갔니? 경로당 갔다 오는 길에도 마트에 갔다 오는 길에도 습관처럼 눈은 아래를 훑었다. 골목 구석구석, 쓰레기통 뒤, 자동차 밑 어디에라도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지 않을까 살폈다. 하지만 복시리는 보이지 않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이 신경 쓰였다. 특히 골목 한가운데 깨진 뱃수로 틈이 마음에 걸렸다. 예전부터 걸려 넘어질까 늘 조심하던 곳이었다. 철판 뚜껑이 오래되어 한쪽이 들떠 있었고 그 틈새가 발목을 삼키듯 벌어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며칠 후
기적처럼 복실이가 다시 나타났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다가 뒤를 돌아보니 골목 끝에서 비틀비틀 걸어오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틀림없었다. 복실이었다. 복실아. 할머니는 빨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갔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 본 복실이의 모습은 처참했다. 몸은 훨씬 더 말라 있었다. 갈비뼈가 손에 잡힐 정도로 앙상했고 배는 움푹 꺼져 있었다. 온몸에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털은 엉켜서 딱딱하게 뭉쳐 있었다. 발바닥은 더 심했다. 피딱지가 겹겹이 앉아 있었고 살점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 발톱은 닳아서 짧아져 있었다. 며칠 사이에 복실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다.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닌 거야? 누가 괴롭힌 거야? 우리 복실이를?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복실이는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가 아니라 겨우겨우 좌우로 2-5번. 그게 전부였다. 그마저도 힘이 붙이는지 금방 멈췄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복실이가 할머니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축축한 코가 할머니의 피부에 닿았다. 가족들 눈치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상처난 발바닥에는 연고를 발라주었다. 밥을 조금 말아 먹였다. 복실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는 낡은 튼실 목도리를 들고 왔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목도리. 빨간색과 노란색 줄무늬가 바래져 있었지만 여전히 복실이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복실이 목에 다시 감아주었다. 이거 네 거야. 버린 적 없어. 할미가 못 찾았을 뿐이지. 복실이는 목도리가 목에 감기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감촉. 집에 돌아왔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작은 꼬리가 다시 힘없이 흔들렸다. 할머니는 벽에 붙은 달력을 떼어들었다. 복실이가 사라졌던 날, 그날 날짜 옆에 오늘 날짜를 동그라미 쳤다. 빨간 볼펜으로 또렷하게.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를 적었다. 복실이 다시 돌아온 날. 복실이는 그날 밤 할머니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잠들었다. 가족들이 뭐라 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번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한밤중 할머니는 문득 잠에서 깼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복실이가 자는 모습을 내려다보니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곁에 있다는 증거. 복실아, 앞으로 할미 곁에만 있어. 어디 가지 마. 할머니의 속삭임에 복실이의 귀가 살짝 움찔했다. 잠결에도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데 할머니는 몰랐다. 복실이가 사라졌던 며칠 동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그토록 지쳐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발바닥에 묻어있는 그 흙이 어디서 온 것인지 복실이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복실이는 말할 수 없었다. 삭거린 흐린 오후 비가 다시 내리려던 날 벌어졌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할머니는 텃밭에 심어둔 배추가 신경 쓰여 마당으로 나갔다. 요즘 비가 자주 와서 김매기를 제때 못한 터라 오늘은 날이 흐려도 잠깐 손을 봐야겠다 싶었다. 에휴, 이 잡초가 또. 허리를 굽히고 김을 맸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요즘 부쩍 몸이 안 좋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무릎이 휘청거리더니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다. 아휴, 또 이 다리가. 그때였다. 발목이 무언가에 걸렸다. 깨진 배수로 틈 바로 그곳이었다. 오래전부터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절판 사이에 발목이 끼어버렸다. 몸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머리가 땅을 향해 떨어지는 순간 어디선가 복실이가 튀어나왔다. 복실이는 배수로 근처를 맴돌며 짖었다. 목이 쉬도록. 작은 몸이 있는 힘껏 짖어대며 할머니 쪽으로 달려왔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가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 복실이가 작은 몸으로 할머니의 다리를 밀듯 받쳤다. 체중을 실어 밀어붙였다. 킬로그램도 안 되는 몸이었지만 몸을 다해 밀었다. 할머니의 몸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 머리가 뱃수로 모서리 대신 옆에 흙바닥 쪽으로 굴러떨어졌다.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철판 모서리는 피했다.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복실이는 잠시 멈춰섰다.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감겨 있었다. 복실이는 코를 벌렁거리며 할머니 얼굴 주위를 맴돌았다. 냄새를 맡고 뺨을 핥고 손등을 문질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복실이는 곧장 골목 끝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다리가 자꾸 꺾였다. 발바닥에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번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웃집 대문 앞까지 도착했다. 문 앞을 긁고 짖었다. 발톱이 철문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쉴 새 없이 짖고 또 짖었다. 그만해. 시끄럽다니까. 처음엔 안에서 소통이 돌아왔다. 하지만 복실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짖었다. 마침 집에서 나오던 이웃 아저씨의 바지가랑이를 복실이가 물어당겼다. 힘이 빠져서인지 이빨이 깊게 박히지 못했다. 하지만 손에 쥔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당겼다. 왜 이래 이놈이?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복실이가 골목 쪽을 향해 뛰었다가 다시 돌아와 바지가랑이를 물고 또다시 골목 쪽을 향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뭐야? 뭐가 있어? 결국 아저씨가 복실이를 따라 나섰다. 골목을 돌아 텃밭 쪽으로 가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어르신, 어르신. 아저씨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골목에 소란이 일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 와중에 복실이는 이미 기력이 다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혀는 한쪽으로 길게 빠져 있었고 숨이 짧게 끊어지듯 이어졌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복실이는 할머니 옆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떨리는 코로 할머니의 손등을 여러 번 문질렀다.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를 때 복실이는 뒤를 따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다리가 자꾸 꺾였다. 한 발 내딛고 휘청, 또 한 발 내딛고 쓰러질 뻔. 결국 구급차는 복실이를 두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다. 아무도 복실이를 챙기지 않았다. 아무도 복실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복실이는 길 한복판에 쓰러진 채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빨간 경광등 빛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골목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숨이 가팠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혀가 입 밖으로 나와 헐떡거렸다. 골목에는 사람이 없었다. 아까 모여들었던 이웃들은 구급차가 떠나자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해가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복실이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한 발 내딛고 다시 멈추며 또 한 발을 내딛었다. 집 쪽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할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출혈은 심하지 않았다. 정밀 검사 결과 뇌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뱃수로 모서리에 머리를 직접 부딪혔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를 발견한 이웃 아저씨가 보호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개가 알려줬어요. 저 집 복실이라는 강아지가 바지가랑이를 물고 계속 끌어서. 가족들은 명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다. 믿기 어려웠다. 그 늙고 더럽다던 개가 할머니를 살렸다니. 하지만 그 시각 집 근처에 남겨진 복실이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해가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병원 소동으로 종실없던 가족들은 복실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복실이는 집 쪽으로 기어갔다. 발바닥에 상처가 쓰라렸고 다리는 자꾸 꺾였다. 한 발, 또 한 발. 피가 묻은 발자국이 골목에 점점 찍혔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복실이는 현관 앞에 섰다. 문을 올려다보았다. 예전엔 이 문이 열리면 꼬리를 흔들며 뛰어들어갔다. 할머니가 왔냐? 하고 말해주면 발치에 엎드려 코를 비볐다. 문을 긁었다. 발톱이 나무에 닿았다. 힘이 없어서 긁는 소리가 작았다.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복실이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돌아서 어디로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복실이는 몸을 둥글게 말았다. 코를 꼬리 쪽에 묻었다. 예전에 할머니 방에서 잘 때 하던 자세였다. 목에 두른 털실 목도리가 바닥에 늘어졌다. 빨간색과 노란색 줄무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복실이는 눈을 떴다 감았다를 했다. 가끔 귀를 쫑긋 세웠다.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소리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별이 떴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다 사라졌다. 복실이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다. 가끔 문 쪽을 올려다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복실이의 숨이 느려졌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눈이 반쯤 감겼다. 그래도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목도리 끝이 펄럭였다. 복실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천천히. 그리고는 멈췄다.
한참 뒤 이웃집 꼬마가 현관 앞을 지나가다 복실이를 발견했다. 아빠 심부름으로 편의점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복실이가 보였다. 문 앞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빠, 여기 개가 안 움직여요. 병원에서 급히 돌아온 가족들이 현관 앞에 섰다. 복실이는 눈을 반쯤 뜬 채 문을 향해 누워 있었다. 몸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숨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 작은 혀 끝이 마르게 말려 있었다. 발바닥에는 익숙한 그 골목길 흙이 여전히 묻어 있었다. 눈은 반쯤 떠진 채 문을 향해 있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응급으로 부른 수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강아지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심장이랑 신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네요. 나이도 많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요 며칠 무리해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마지막엔 거의 탈진 상태였겠죠.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가 저렇게 만들었나.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끝까지 내뱉지 못했다.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줬던 것, 밖에 묶어뒀던 것, 더럽다며 치우라 했던 것,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복실이의 털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다.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다. 달력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있었다. 할머니가 적어둔 복실이 잃어버린 날. 수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뱃수로 근처 흙냄새가 많이 나네요. 발바닥 상태로 봐선 같은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어요. 아마 며칠 동안 그 근처를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복실이가 사라졌던 며칠 동안 복실이는 어딘가 멀리 간 게 아니었다. 할머니가 자주 넘어질 뻔하던 그 깨진 뱃수로 근처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위험한 그곳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밖에 내쫓아도 밥을 굶겨도 비를 맞게 해도 복실이는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곳에서 할머니를 구해냈다. 마지막 힘을 다 써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이 개가 알고 있었던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복실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었다. 누구도 말을 잊지 못했다. 복실이는 눈물 감은 채 현관문을 향해 누워 있었다.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기다리며. 며칠 뒤 할머니는 퇴원했다. 휠체어에 앉아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현관 앞을 향했다. 복실이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그 자리, 지금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복실이는 어디 있어? 할머니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혔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할머니는 알았다. 아, 우리 복실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15년을 함께한 가족이 자신을 살리고 떠났다. 내가 밖에 내보내서, 내가 그래서.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였다. 가족들은 말없이 길을 터주었다. 할머니의 휠체어가 천천히 현관 앞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작은 강아지 모양의 돌 조형물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 아들이 직접 주문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양, 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이 복실이와 많이 닮아 있었다. 조형물 앞에는 작은 꽃 한 송이와 물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 할아버지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서툰 손으로 돌 표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검은 유성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세 글자를 적었다. 복실이.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평생 쓸데없는 것이라며 외면했던 그 이름을 이제야 직접 쓰고 있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가족들이 부축거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떨리는 다리로 조형물 앞까지 걸어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하지만 그 너머로 마지막 밤 문 앞에서 웅크려 있던 따뜻한 시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우리 복실이 할미가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그렇게 아팠는 줄도 모르고 밖에 내보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옆에서 서 있던 할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지.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모였다. 평생 자존심이 세고 사과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걔는 걔라고 괜히 길을 세웠지. 사람이었으면 저놈이 당신 못 살린다. 내가 밖에 묵으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지막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 들렸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복실이는 원래 사람보다 사람 같았어. 그 애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돌 조형물 주변에 놓인 꽃잎이 흔들거렸다. 아들이 다가와 할머니 옆에 섰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복실이 못가지.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손주들도 멀찍이 서서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조형물을 바라보았다. 복실아, 보이시? 다들 미안하대. 이제라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꼈다. 어디선가 작은 꼬리가 기분 좋게 흔들리는 것을. 그런 기운을. 그래, 우리 복실이는 착한 아이였지. 끝까지 착한 애였어. 할머니는 조형물을 오래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할머니의 손길은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벽에 새 달력이 걸렸다. 새해가 밝았고 계절이 바뀌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오래된 달력 한 장을 떼어내지 않았다. 색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그 달력을 조용히 벽 한편에 다시 붙였다. 새 달력 옆에 나란히. 동그라미 쳐진 날짜 아래 할머니는 작은 글씨를 더 적었다. 나를 살리고 간 아이. 나보다 먼저 떠난 가족. 그 글씨 옆에는 작은 강아지 발바닥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복실이가 살아있을 때 찍어두었던 것이었다. 잉크가 바래서 희미해졌지만 작은 발바닥 모양은 또렷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왔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아들이었다. 며느리도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다. 손주들은 영상통화로 할머니 밥 드셨어요? 하고 물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복실이가 떠나고 나서야 가족들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도 달라졌다.
아침마다 현관 앞 조형물에 물을 갈아주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다. 가끔은 조형물 앞에 쭈그려 앉아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야, 복실아, 오늘 날씨 좋다. 할머니 건강해. 걱정 마.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그 사람이 돌덩이한테 말을 걸고 있다니. 하지만 웃음 뒤엔 눈물이 고였다. 복실이가 살아있을 때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밤이 되면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작은 돌 모형물 주변에 마른 낙엽이 모였다 흩어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복실이가 또랑또랑한 발소리로 마당을 도는 것처럼 들렸다. 푯마루를 지나 텃밭을 돌아 현관 앞에서 멈추는 그런 발소리.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창틀에 손을 얹고 어둠 속 마당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불렀다. 복실아, 다녀왔어? 오늘은 안 춥지? 누구도 대답하지 않은 밤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아직도 작은 꼬리가 기분 좋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닥에 툭툭 두드리던 그 소리.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창밖 어딘가에서 복실이가 여전히 이 집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이승이든 저승이든 복실이는 할머니의 가족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낡은 털실 목도리는 이제 서랍 속에 있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 조형물 목에 걸어두었다. 빨간색과 노란색 줄무늬가 바래졌지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꼭 복실이가 고개를 까딱거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그 목도리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잘 자. 복실아, 내일 또 보자. 어둠 속에서 목도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듯이. 그렇게 복실이는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다. 이 집의 공기 속에, 가족들의 기억 속에, 할머니의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진짜 가족은 그렇게 영원한 것이었다. 복실이가 가르쳐준 것이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작은 강아지가 온 가족에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오늘도 창문을 연다. 바람이 불어온다.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린다. 복실아, 다녀왔니?